허준 선생의 기막힌 이야기. 허준 선생에게는 평생의 스승, 유이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야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죠. 유이태는 당대 최고의 의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고칠 수 없는 병인 위암 반유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스승 유이태는 제자 허준을 깊은 동굴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유언을 남깁니다. 준아, 내가 죽거든 내 몸을 갈라. 해부하여 장기의 모양과 병의 근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라.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책을 쓰거라. 당시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몸을 훼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대죄였죠. 하지만 허준은 피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허준은 스승의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의 위치와 구조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눈물은 앞을 가렸지만 스승이 자신의 몸을 바쳐 건넨 마지막 가르침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광해군 시절 허준은 정쟁에 휘말려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책 쓰는 데 전념하라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반겼죠. 종이가 부족해 관청의 뒷면에 글을 쓰고 등불 켤 기름이 없어 달빛 아래서 썼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백성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약초로 병을 고칠 수 있게 이름을 한글로 병기했습니다. 결국 15년 만에 탄생한 25건의 방대한 기록이 바로 세계 기록 유산인 동의보감입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을 때 그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스승의 피와 제자의 눈물로 쓴 것이다. 스승은 몸을 바치고 제자는 일생을 바쳐 만든 이 책 덕분에 조선의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집념과 희생의 이야기지요. 귀신이 되어 찾아온 환자. 허준이 아직 이름 없는 의원이던 시절 한밤중 의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의원님, 문 좀 열어주시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발자국은 없었다. 허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다. 사내는 말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동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허준은 침착했다. 귀신이라면 맥이 없을 텐데 어째서 숨이 차 있어?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다. 죽었으되 병이 다 낫지 못해 떠나지 못했습니다. 허준은 촛불을 밝히고 그의 손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러나 분명 미세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허준은 말했다. 그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을 부끄러워하다 죽었구려. 사내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렀다. 그는 생전에 천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약을 끊고 숨어 살다 죽었다고 했다. 허준은 한숨을 쉬며 종이에 처방을 적었다. 이 약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쓰는 약이요. 그리고 불에 태웠다. 이 연기를 마시고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시오. 촛불이 흔들리더니 사내의 형체가 서서히 옅어졌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의원님, 저는 살 수 있었을까요? 허준은 답했다. 살고 죽음은 하늘의 일이지만 숨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어. 그날 이후 그 의원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허준은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귀신도 보내주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고 한다. 병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드러낼수록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허준이 무서웠던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병을 숨기는 마음이었다고. 콧구멍에 꿀을 바른 사나이.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사색이 되어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코가 꽉 막혀서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죠. 다른 의원들은 감기다, 비염이다 하며 약을 지어줬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허준은 선비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갑자기 엉뚱한 처방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가장 달콤한 꿀을 사오시오. 그리고 콧구멍 입구에 꿀을 듬뿍 바른 채 가만히 누워 계시오. 선비는 이 양반이 나를 놀리나 싶었지만 워낙 명성이 자자하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코에 꿀을 바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비의 콧구멍 속에서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슥 끼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이 선비가 며칠 전 숲속에서 낮잠을 잤는데
그 사이 진해가 선비의 콧구멍을 구린 줄 알고 쏙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일반 의원들 증상만 보고 코 내부의 염증 감기로 판단해 약만 처방함. 선비의 호흡 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코 주변에서 벌레가 움직이는 듯한 미세한 진동을 포착함. 허준은 억지로 진해를 빼내려 하면 선비의 콧속이 망가질 것을 알고 진해가 가장 좋아하는 단 향기꿀로 녀석을 스스로 걸어 나오게 유인한 것이죠. 진해가 빠져나오자마자 선비에 막혔던 코가 뻥 뚫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못 먹는 병과 허준의 괘씸한 처방, 어느 시기에 선조 임금이 심각한 식욕부진에 빠졌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냄새만 맡고 물려버리니 몸은 마르고 기력은 바닥이 났죠. 온 나라의 의원들이 보약을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이였던 허준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방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하, 이번 병에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며칠간 식사를 아예 끊으시고 제가 준비한 특별한 장소에서 딱 한 끼만 드셔야 합니다. 허준은 임금을 데리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산까지 타야 하니 죽을 맛이었죠. 겨우 정상 근처 외딴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임금은 이미 허기에 지쳐 신발 가죽이라도 씹어먹고 싶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허준은 그제야 소박한 밥상 하나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고작 간장 한 종지와 보리밥 그리고 탄 자국이 가득한 누룽지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밥상이었지만 며칠 굶고 산행까지 마친 임금에게는 그 냄새가 기가 막혔습니다. 임금은 채통도 잊은 채 보리밥을 간장에 슥슥 비벼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임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허의원, 도대체 이 밥에 무슨 신비한 약을 탄 것이냐?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다. 허준은 엎드려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 밥에는 약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병을 고친 약은 딱 두 가지. 시장기 배고픔과 땀이 옵니다. 구중 궁궐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산해진 미만 먹으니 위장이 게을러졌던 것을 허준은 강제운동과 공복이라는 처방으로 위장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